이 마스크를 바꾼다는 작업 자체가 간단한 작업은 사실 아니죠. 이 반도체를 제조를 하는 하나의 일부의 마스크를 아예 바꾼다는 거니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잘못이냐 TSMC의 잘못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엔비디아가 초기 설계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TSMC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 채널은 투자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좀 살펴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 엔비디아가 기존의 루머로 돌고 있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엘, 지금 보시는 이 블랙엘의 설계 불량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출시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지연이 돼서 최대 3개월까지 지연이 돼서 이게 뭔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루머를 이번 실적 발표 때 확인을 해줬더라고요. 바로 실제로 우리가 마스크를 바꿔가지고 칩 수율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전까지는 온갖 얘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설계 자체가 불량이다, 온갖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엔비디아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수율을 위해서 바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마스크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실제로 이거의 잘못이 엔비디아의 설계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은 TSMC의 파운드리 뭔가 제조 단계에서의 문제인지를 함께 좀 공부를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WCCF 텍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엔비디아가 컨펌을 했다, 확인을 했다. 뭐라고 했냐? 블랙엘 AI GPU에서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꾼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분기에 여전히 블랙엘 매출이 세버럴 빌리언 달러까지 될 거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서 나온 건데, 지난 2분기에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의 이 고객 샘플을 출하를 했다라고 하죠. 흔히 이제 샘플을 돌린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양산하기 전에 이게 샘플이 나오게 되면은 칩 이제 샘플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렇게 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잘 맞는지 스펙에 맞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뿌리는 작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흔히 이제 램프업 과정을 거치죠. 이 수율을 올려야지 충분히 가격을 이제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이 GPU의 마스크,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포토 마스크라는 거를 바꿔오면서 수율을 실제로 올렸고 현재 문제가 없다, 다 픽스가 됐다라고 젠슨항이 이제 확인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블랙엔의 이전, 지금 주력 제품이죠. H100, H200과 같은 호퍼 수요가 여전히 강한 상태다. 원래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에 가격이 뛰는 것 대비해서 성능이 더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호퍼 H100이나 H200을 안 사고 블랙웰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도 뭔가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호퍼 수요가 강하고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생산하려면 조금 멀었기도 했고, 대량 생산하려면은 이 TSMC의 이 캐파가 또 안 되기도 해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기록적인 매출을 내놓게 됐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루머가 돌았던 게 이제 이런 거죠. 뭔가 설계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데에 뭔가 변경이 생겼다라는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키뱅크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회사에서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이 블랙엘의 이 타일을 이제 리스핏한다, 마스크를 바꿔서 넣어야 된다, 3개월 지연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연을 감안할 때에 우선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블랙엘 200, B200 제품을 먼저 이렇게 램프업을 하고 B100은 이제 취소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여전히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 B100을 이제 취소하는 대신에 하이퍼스케일러들 말고, 그러니까 빅테크들 말고 일반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저비용 타겟으로 만든 GPU인 B200A라고 하는 걸로 대체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배경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마스크를 바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게 이제 웨이퍼라고 칩시다. 지금 이제 네모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특정 부분을 이 빛을 비추고 안 비추고에 따라서 이제 패턴을 새기는 작업을 하죠. 왜냐면 그 패턴을 새김에 따라서 이 광각액이 변형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 식각액으로 해서 깎을 수가 있고 안 깎을 수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는데, 마치 사진에서 현상을 하듯이 이 포토 마스크라는 거, 이 마스크를 통해서 이 필름 같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빛을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새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포토 마스크 같은 거 보면 이러한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웨이퍼에 이제 전체 모양을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웨이퍼 전체에다가 이제 포토 마스크를 씌우는 게 되니까 EUV라는 장비 같은 거, 빛을 이렇게 이제 렌즈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쏘아질 때 실제로 웨이퍼에 어떠한 패턴을 세밀하게 새기느냐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마스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또 이제 레티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레티클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마스크 역할처럼 특정 패턴을 새기는 역할인데, 이 레티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보다는 좀 더 이제 작은 영역으로 맞춰가지고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 나중에 따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이 웨이퍼에 굉장히 세밀한 패턴을 새겨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10나노, 5나노, 4나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그 작은 어떠한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세밀한 것들을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쏘아가지고 패턴을 새기는 건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마스크를 이제 통과를 해서 나간 빛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지금 이 모양도 약간 구불구불하죠. 이 모양들 자체가 실제로 식가객으로 이제 깎아내면서 하면은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불구불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연결되면 안 되는데 이게 쇼트가 돼가지고 연결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변경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특정한 패턴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빛을 쏘아가지고 해봤더니 붙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불량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이제 그 반도체도 이제 이런 게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진 층으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마다 이제 또 패턴을 새겨야 될 텐데, 그 특정 층의 패턴이 좀 약간 변경되면은 다른 층과의 이 정렬이 좀 더 정확해진다라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마스크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이 빛의 노출 시간이라든가 뭐 현상 조건 같은 것도 같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마스크를 바꿈으로써 전체적으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다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불량이 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스크를 바꾼다는 작업 자체가 간단한 작업은 사실 아니죠. 이 반도체를 제조를 하는 하나의 일부의 마스크를 아예 바꾼다는 거니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초기에 설계할 때에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마스크를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발현이 된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도 좀 더 들 거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생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는 점차 많아질 가능성도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미세 공정이고 워낙 이제 그 짧은 파장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패턴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멀티 패터닝으로 여러 번 패터닝 하면서 하는 것들 하면은 좀 더 이게 그 정확도가 높이기 위해서 이 최적화하는 과정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층 구조를 변경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은 포토 마스크가 있고 이걸 익스포저를 돌려가면서 했을 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렬이 좀 잘 안 됐다거나 하면은 다른 거를 침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회로의 밀도를 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패턴을 약간 좀 변경을 할 수 있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에서의 접근으로 보았을 때 이번 블랙엘에서의 마스크 변경은 진짜 말 그대로 수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젠슨나의 말대로 블랙엘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런 뭔가 최적화의 과정으로서 불량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옳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전에 이제 인텔 10나노 공정에서 막 초기 10나노에서 인텔이 너무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계속 바꾸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특정 층에서 이제 정렬이 이제 제대로 온라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칩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제대로 이제 칩 패턴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또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수율을 50% 이상 향상시킨 사례가 있긴 한데, 젠슨한 같은 경우는 이번 사례로 해서 이걸 고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율을 달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없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팹리스 업체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잘못이냐 TSMC의 잘못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설계한 그 설계 회로도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마스크 설계 데이터 패턴 파일들을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이 칩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레이아웃 같은 거를 완성해가지고 TSMC에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받은 이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웨이퍼에 사용이 되는 그 마스크를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원래 이 설계단에서도 이 초기 마스크 설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웨이퍼에 쏠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제공을 해야겠죠. 그 단계에서 뭔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TSMC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이게 너무 정교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점차 미세화가 되니까 그러한 역할들이 더 강해질 거고, 원하는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깎이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엔비디아가 초기 설계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가 배치됐다거나 뭐 정기적인 특성이 뭔가 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수율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설계부터 뭔가 좀 잘못 설계한 게 아닌가라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만약에 TSMC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얘들끼리 뭔가 서로 이제 쇼트가 된다거나 회로 패턴이 정확하지가 않아갖고 마스크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마스크를 바꿔서 해결을 했다라는 포인트는 뭔가 좀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TSMC의 코어스라는 기술을 쓸 건데, 특히 코어스 L이라는 기술을 쓰죠. 이렇게 기판을 이렇게 크게 이제 인터포저로서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HBM과 이 블랙엘과 요것들을 서로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만들 텐데, 이 코어스라는 인터포저 이 캐파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블랙엘도 생산할 수 있는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밀림에 따라서 또 한쪽에 분석을 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100은 그냥 이제 패스를 하고 B200A라는 거를 코어스 R이라는 걸 통해서
만든다고 해요. 이 코어스 R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코어스 L이 이제 대규모 컴퓨팅으로서 A100, A100 이런 데 이제 많이 쓴 이런 큰 인터포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 한 장당 몇 개 안 나와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인터포저는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배선을 연결하는 굉장히 미세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웨이퍼에서 따와야 되는데 이 칩 전부 다 크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엮을 수 있는 거대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TSMC도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더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코어스 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약간 가성비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RDL 인터포저라는 약간 유기 올가닉한 인터포저를 쓰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가성비 있게 나온 모델로 해서 좀 더 싸게 해서 인터프라이즈로 뿌리는 게 아닌가. 이게 그냥 단순히 싸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캐파 자체가 이게 너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오늘 좀 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젠슨 항이 마스크 변경이 완료돼가지고 기능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샘플 돌린 그 기능 그대로 그레이스 블랙엘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연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과대 해석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서 이제 확실히 말했던 거는 실적 발표 때 뭔가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보여지니까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여전히 엔비디아의 이 입지가 공고한 상태로 지표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다시 또 홍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stagram.com/unrealtech.erro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잘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따로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고 간단한 소식들 많이 전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